중국 부동산 시장이 위기에 몰리자 중국 당국이 특단 조치에 나섰습니다. 중국이 언제부터 돈이 많은 나라였나요? 다 부동산의 거품에 거품이 더해 만들어진 돈이지요. 상해와 북경 그리고 광저우 심천 같은 도시는 부동산의 가격이 최소 100배, 최대 1000배 이상의 폭등으로 벼락부자들의 출현이 왕왕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이젠 그렇게 부동산의 폭등으로 인한 부가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부동산 개발업체에 중국 돈 2천억 위안, 한화로 39조 원의 특별 대출을 제공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작은 나라의 1년 규모의 시장 자금이 넘는 돈입니다. 이를 두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대폭락의 조짐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쩌면 시작은 벌써 되었고 더 이상 폭락의 시장을 막지 못하는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어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현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한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에 제공하는 특별 대출은 이미 분양 대금을 받고 아파트를 판매했지만 아직 건설이 마무리되지 않은 아파트가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인민은행과 재정부 주택도농건설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특별대출 제공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요. 이는 실로 엄청난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했는데요. 중국 당국이 지난해부터 부동산 거품을 우려해 규제를 강화하자 시장이 경색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를 비롯해 다수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가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금난은 고스란히 중국인들의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아파트 사업이 좌초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하루아침에 갈 곳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수분양자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모기지 상환을 거부하는 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같은 날 인민은행은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를 3.70%에서 3.65%로 0.05%포인트, 5년 만기 LPR도 4.45%에서 4.30%로 0.15%포인트 각각 내렸습니다. 1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 LPR은 대부분 신규 대출과 미지급 대출, 5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 LPR은 주택담보대출, 모기지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 또한 부동산 시장 지원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민은행 이강 총재도 경제 회복 촉구에 나섰습니다. 이는 중국 부동산산 경제가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는 이날 지체할 시간도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경제 회복과 발전의 토대를 튼튼히 해야 한다면서 주요 국유은행은 실물 경제의 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코로나19 통제와 부동산 경기 하락에 더해 가뭄으로 인한 전력난까지 덮치면서 올해 중국 경제 성장 전망에 한층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28일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홈페이지에 따르면 EIU는 올해 중국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에서 3.6%로 0.4%포인트 갑자기 내렸습니다. EIU는 쓰촨성과 충칭 등 중국 서부 지역에서 이어지는 극심한 폭염과 가뭄을 성장률 하락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1961년 기상관측 시작 이래 최장기간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전력 생산의 80%를 수력 발전에 의존해온 쓰촨성은 수력 발전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자 공장 가동을 제한하고 화력 발전을 늘린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쓰촨성 내 도요타, 폭스바겐, 지리 등 완성차 업체들과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CATL도 전력 공급 중단으로 조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6,300km 길이의 창장 곳곳이 마르면서 농작물 피해와 식순환이 초래됐고 하천 수위 하락으로 큰 배가 다니지 못해 물류에도 지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EIU는 지난해 석탄 부족에 따른 전력난 당시 중국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바 있는데도 올해 전력난을 막지 못했다면서 단기간에 해결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올 상반기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있었던 상하이 등 동부 해안 도시들과 달리 서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적어 경제가 정상적 운영되면서 동부 지역의 피해를 상쇄한 측면도 있는데 이번 전력난으로 서부에서도 기업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봤습니다. 상하이 봉쇄 여파 등으로 2분기 성장률이 0.4%로 떨어진 데 이어 전력난까지 심화한 가운데 인민은행은 지난 22일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를 3.65%로 0.05%포인트 내렸고 중국 정부도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 산하경제연구소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아시아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 수창은 26일 중국 정부의 최근 부양책은 경제를 반등시키기 충분치 않다면서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장 전망치를 3.6%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민은행이 향후 몇 주 내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지만 경제를 되살리려면 완화적 재정금융 정책보다 훨씬 많은 게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 통제 완화와 부동산 문제 해결 등을 통해 민간 수요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중국 당국이 3월 내세웠던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5.5% 안팎이지만 이제는 달성이 쉽지 않게 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앞서 지난주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3%에서 3%로 내렸고 노무라는 3.3%에서 2.8%로 낮췄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올해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도 4월 4.4%에서 7월 3.3%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